여성 전용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만큼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보편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격이 작고 골밀도가 낮으며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골격계가 약해지므로 각종 척추 관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관절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전체 81,299명 중 여성은 무려 68,145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하체의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체중 변화의 폭이 큽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및 근골격계가 약해집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며 안쪽으로 휘는 각도의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가사노동, 하이힐 착용 등으로 인해 연골과 무릎 관절 및 주변 근육이 약화됩니다. 여성들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지속적인 가사노동을 통하여 조금 아픈 경우 참고 넘기며 말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말기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좋은 예후를 볼 수 있는 수술법이자 치료법입니다. 대한민국 주석병원의 여성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무릎이. 논산 병원에서 병원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고 한방에도 가고 침을 맞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런데 참 우리 딸이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참 몇 가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는데 내일이 참 수술할 날이고 마음이 굉장히 찹찹해요. 그 선생님만 믿고 이제 수술만 바라고, 선생님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수술이 잘 되기만 바래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연골도 마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 무릎의 그 내측 구획에 연골들이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많죠. 남자보다도. 특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유전적으로 조금 이제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 그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과거 옛날에 다쳐가지고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진행을 한 경우라든가,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그 여러 가지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연골 대신으로 새로운 인공연골로 바꾸는 그런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수술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좀 안 아프게 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조직 손상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근하 절개법이라고 해서 근육을 전혀 다치지 않고 그대로 피부 절개 후에 근육을 옆으로 제껴놓고 속에 관절을 연 다음에 인공관절을 다 넣고 나서 그대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근육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고, 또 이 작은 절개, 한 10cm 미만의 작은 절개술로 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있겠고, 또 이 무통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할 때 우리가 이 슬관절, 무릎 관절은 고신경,
그다음에 좌골신경, 폐쇄신경 이렇게 3개의 신경이 진행하는데 그 신경을 3개를 모두 부위 마취를 시켜서 이틀 동안 관을 달아서 그게 계속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틀 동안 전혀 아프지 않게 되죠. 그 후에는 다른 그 대체약물로 계속 아프지 않게 해서 실질적으로 무통 수술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제 수술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수술 후에 피가 거의 나질 않아서 수술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피를 한 병을 쓰거나 또는 한 병도 안 쓰거나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액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또 제 수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석병원에서는 이제 모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그 원칙에 의해서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최소의 그 혈액 손실, 그다음에 재활 기간이 굉장히 쉽고 짧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관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인공관절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병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측 구획만 연골이 없고 외측은 정상이라고 할 때 내측 구획만 치환하는 내측 구획 치환술, 또는 그런 것도 할 정도로 아직 연골이 닳지 않았을 때 젊은 나이에는 절골술, 그다음에 이미 다 양쪽 구획이 전부 연골이 파괴가 왔을 때는 전치환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전부 다른 거를 적용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거에 대해서 면역이 강한 그런 인공관절을 이제 선택을 해서 수술하고, 또 연세가 많고 그래서 재활기간이 오히려 힘들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활이 쉬운 그런 인공관절을 골라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술 후에 피를 적게 흘리고 또 다음날 쉽게 구부리게 하는 방법은 수술 후에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구부러진 다음에는 이 중력법이라는 법을 써가지고 무릎을 자기가 스스로 쉽게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마취가 풀리면은 바로 걸어서 화장실에는 갈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처음에는 이 보조기가 필요하지만은 3, 4일 지나면은 보조기를 떼고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성형 인공관절도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여러 사이즈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의 신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의 체형에 잘 맞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한국 여성의 삶의 방식에 보다 밀접하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 여성 맞춤형 인공관절입니다. 좌식 문화가 보편적인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굴곡 각도를 높여 수술 후 컴플레인이 낮고 무릎의 형태에 맞도록 인공관절의 폭을 줄여 주위 조직과 부딪힐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으며, 재질 또한 코발트 크롬에서 세라믹 코팅 티타늄으로 교체 제작되므로 수명 또한 30에서 35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주석병원 의료진을 통한 한국형 인공관절의 필요성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유럽의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과 여성 맞춤형 인공관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습관, 바른 자세,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움츠리기 쉬운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가볍게 달리거나 체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